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김용민, 한국교회가 왜곡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저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저자가 김용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결코 종교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 김용민의 맨 얼굴의 예수. 도서출판 동력.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추가로 저희 아버지 김태복 목사가 지은 달란트 교육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침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자, 작년 그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왜 바꿨겠습니까? 또 당의 이 색깔이라 할 수 있는 파란색 이걸 버리고 빨간색으로 뭐 거의 180도 그야말로 혁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죠. 여기에는 중도적 시각을 갖고 있는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을 모셔왔고요. 신예라 할 수 있는 이준석 씨도 끌어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그분들의 얼굴을 여당 내에서 또 정부 각처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김기춘 씨라든지 이런 신386들 30년대생 80대 그리고 60년대 잘 나갔던 뭐 이런 분들 신386이 지금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얼마 전에 송년회를 한 모양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의 개혁을 이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말에 이제 송년회를 열었는데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그리고 이상돈, 이준석 그리고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는데 당시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내외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송년회에는 당내 인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 놀랍습니다. 수소발 KTX 자회사를 만들어서 같은 노선에서 경쟁시킨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거짓말한 것과 뭐가 다르는가?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관료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멀어지는 것 같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또 다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하간 여당 비대위 4사람의 송년회에서 여당 성토장이 됐다.
정부성 도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면은 여당 안에서도 수서발 KTX가 경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이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속도나 요금 등에서 경쟁 효과가 없다는 것은 코레일 내부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여당에서도 알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법률적으로 문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외부 간섭만 없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 외부 간섭만 없다면은 철도 민영화 이거 근본적으로 못하게 법률적으로 못을 박을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당 안에서도 이거 수서발 KTX 자회사 이거 문제가 많다. 이게 무슨 경쟁 체제, 경쟁 효과 과연 가능하겠는가? 민영화 못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안에서도.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은 또 이 여당 안에서의 그 합의도 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민영화 안 하겠다 하던 것을 아니 민영화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마디 하시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이 사람들아 무슨 법률을 만들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간섭만 없다면. 네. 저는 법제화 가능하다. 진행되는 예. 상당수 일들이 네. 외부 간섭 없으면은 돼요. 근데 여당의 문제는 예. 외부 간섭에 기대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굳이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소위 구성을 이뤄낸 1등 공신이 김무성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여당 내 인사들을 둘러보면 예. 비교적 외풍으로부터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김무성 의원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 김무성 의원이 본인의 소신이 민영화 막는 것이어서 네. 이런 사태 해결의 어떤 과정에 관여했다면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종의 이제 박근혜 라인과의 경쟁 관계에서 네. 존재감을 과시하고 예. 이런 정도의 쇼잉을 하는 차원이었다면 그리고 불필요한 마찰은 이런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소위에서 결론이 안 나오죠. 예. 자, 이 경쟁 체제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전 정부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제가 어제 정부를 두 개를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바람이라도 저는 하고 싶어요. 아니 KTX를 분할한 뒤 경쟁을 붙여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두 개 정부가 있어가지고 그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살면은 그 정부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PD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그 선의를 가지고 예. 그런 정말 경쟁만 가지고 하면 논리가 되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은 예. 정부와 반정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습니다.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경쟁 체제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정부부터 경쟁 체제를 도입하든가. 그래서 불량 정치 싫다. 그런 사람들 도태시키고 싶다. 그러면 다른 정부 택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지를 만들어 달라. 아니 그네들 논리라면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이제 그네 논리라면. 네, 그네들. 네. 그네들의 논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당에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과거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른바 4인방이 예. 그 현재의 정부를 성토하는 것 다 좋아요. 근데 그 앞서 소개해 주신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예. 한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예. MB가 4대강 거짓말한 거랑 뭐가 다르냐.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네. 관료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예.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의 속을 정도면은 예. 바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정확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철학과 줏대를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해주고 누가 지침을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정도 바보라면 어떻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들 영입해서 비대위를 꾸립니까? 이런 분들 영입하는 것도 누군가의 또 지침과 조언 이걸 통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바보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인식한 오늘 것이 계속 아니까. 위험한 발언하시네. 정부를 두 개를 만들자고 하질 않나. 대통령이 바보라고 하질 않나.
벽두부터 왜 이럽니까, 이거? 아니. 이거 이제 김용민 PD 잡혀가면 국민TV 망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이 흐름이란 게 과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레일의 폭주. 대체 인력 채용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 기사입니다. 코레일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 답이 안 보입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채용한 대체 인력의 인건비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로 간주해서 노조에다가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채용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의 인사 개입을 방만경영의 사례로 꼽던 정부와 공기업이 인사결정의 책임과 비용까지 노조에게 전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불법 파업 때 일시 투입된 대체 인력 운용인 비용은 노조 책임으로 법원이 인정해온 편이긴 하지만 이번과 같이 정식 채용은 전례가 없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또 다른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인력이 임시 투입된 것이 아니라 채용이 된 겁니다. 예. 임시 투입이라면은 임시 투입에서 발생한 이런 비용들은 노조가 또 책임지게끔 그동안 판례가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채용했단 말이죠. 채용한 것은 코레일의 초사였고요. 이 채용 인력의 인건비까지 물겠다. 예, 이게 참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근본적으로 불법 파업일 때 이런 법적인 다툼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아니, 교섭을 혼자 합니까? 노사가 같이 교섭을 하고 노동이 조정을 거치는데 조정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양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 이런 협상 자체가 교섭 자체가 불법이니까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 예. 그래야죠. 이런 절차 다 거치고 예. 그리고 또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그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3분의 2에 가까운 예. 조합원들은 다 근무시켰잖아요. 예. 법대로. 네. 심지어는 서울역에서 천안 아산까지 가는 그 노선, 그때 필수 공익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라면서 철도노조가 그분들 기관사들은 파업에 참여를 안 시켰는데 말이죠. 예. 아니, 그거 다 지켰어요. 예. 근데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천안 아산 안 간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겠다는 그 코레일 노조 기관사들 그분들 일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누군데 이게 견강부에도 이런 견강부회가 있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파업 불법 여부 판단도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관계 조정법은요. 합법적인 쟁의 중에는 중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이나 쟁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코레일은 그냥 노래를 부르죠. 이거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철도노조 파업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철도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그러니까 즉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허울이죠.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철도민영화 저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이것만 갖고 투쟁했다가는 저쪽에서 법으로 걸 수 있으니까 임금 인상 요구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새카맣게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오로지 이 친구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파업만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불법이라고 낙인 찍은 거 아닙니까? 공기관에 있는 노조라면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파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근무 조건이에요. 언론사, 네. 공정 언론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왜? 공정 언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직업인으로서의 기자, PD, 엔지니어의 어떤 근무 조건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여당 내부, 심지어 과거에 불과 1년 전에 여당 지도부였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민영화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정부.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그것이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우리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것이 우리 회사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체불의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 임금 삭감의 위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걱정이 왜 잘못됐습니까? 예. 그게 근무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근무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노종면 앵커가 조중동 보고 막 분개하셨는데 오늘은 경향신문 기사도 보시고 분개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분개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각하가 그럴 뿐이 아닌데 좀 뭔가 상황 파악을 좀 못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충정을 그 걱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뭐 바보로 몰았다기보다는 예. 장군멍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한겨레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가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이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올해 교재로 채택한 고등학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속속. 자, 그러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교과서 선정에 반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상황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기도 파주의 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교학사 걸로 선정을 하니까 역사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역사교과협의회가 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그 이순덕 교감 선생님은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1%도 선택받지 못한 교과서를 왜 선정했느냐. 많은 항의와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무슨 이념적 그런 의도 속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성주고등학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교과서를 바꾸기로 했고 경기도 분당의 영덕여고, 여주제일고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 또 동원고 이 한 재단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논란의 그 불길이 점점 더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 공기택 역사 선생님은 교장실에 불려가서 교학사 교과서를 추천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이 교과서를 3위에 올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3위가 최종 선정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우여고의 한 학생은 이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비상식적인 학교의 결정에 대한 상식의 저항이라는 그런 평가를 오늘 한겨레가 담고 있는데요. 자, 애초부터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식 검정 과정을 운영해온 교육부가 결국 이번 일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친일 교과서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걸로 공부했다가는 수능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역사학계도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고 우리 몇 가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 이번 수능을 봄에 있어서 역사 이제 한국사를 이제 시험 봄에 있어서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했다가는 절반이 틀리는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또 보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 PD랑 저랑 여러 군데에서 충돌하는데요. 예.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좋은 교재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는 것. 예. 그게 뭐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고요. 예.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점수 1, 2점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리고 또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부에 나선 것은 아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의 본질을 잘 짚었습니다. 비상식적인 학교의 결정에 대한 상식의 저항이다.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서울 창문여고 학생들, 창문여고의 그 졸업생들도 반대하고 나섰다는 그런 방금 게시판에 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저와 김용민 PD를 형과 뭐 막내 동생
제가 좀 과했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활기찬 대화가 소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예. 자, 일본의 극우 교과서 후소샤 교과서라고 하죠. 이 역사 왜곡 교과서의 거의 표상인데, 자, 이 극우 교과서 시민 반대 운동으로 확산을 막았다는 일본 도쿄 특파원발 보도를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면에서 실었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일본 교과서 운동인데요. 국가의 통제 또 역사 왜곡에 맞서서 싸웠는데 2005년에 새 영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 영모가 나왔을 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인데 이 줄임말이 아주 멋있어요. 새 영모. 영모를 귀하는 새 영모. 2005년 새 영모 교과서가 나오니까 교사, 학자, 시민, 교육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이것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을 했고 끈질긴 청원과 집회로 결국 각 학교마다 채택을 차단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학생, 학부모 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번지는 이런 역사 왜곡 교과서 거부 운동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민 정신의 거의 총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새 영모, 영모 말씀하시니까 제가 홍보 하나 하죠. 예.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역적이 등장합니다. 역적이요? 예, 알겠습니다. 역적이 혹시 기대해 주십시오. 그분입니까? 풍자, 해악. 이것은 이제 은유와 상징이 제맛이죠. 근데 우리 현 정권이 은유와 상징 이런 거 뭐 따집니까? 뭐 그냥 슬쩍 비유만 해도 하지도 않은 말도 막 그냥 대통령을 욕한 거라고 막 길길이 날뛰는 이런 그야말로 비상식적 뭐 이해를 못하는 거에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지능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 동의합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반론을 앞으로 반론하지 마세요. 바보 정권? 바보 정권. 네, 동의합니다. 자, 교과서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이제 사면 기사인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14개 학교를 보니까 10곳이 사립학교였습니다. 이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제 뭐 세계 종류를 고르는 첫 단계부터 교사의 자율성을 이렇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 친일, 독재 미화, 사실 오류 등의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이걸 채택한 고등학교들 대부분 사립학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현재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 전국 14개 고등학교 가운데 10곳이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창문여고를 비롯해서 경기도 동우여고, 동원고, 제1고, 분당 영덕여고, 울산 현대고, 경남 지리산 고등학교, 합천여고, 전북의 상산고, 그리고 충남의 서일고 등입니다. 자, 이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학교 운영이 재단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상명하복인 사립학교의 특성이 결국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교육감의 통제를 받는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불통해 학교 문화가 결국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생각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공립고등학교 4곳 가운데요. 예. 지금 2곳은 다시 재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운정고등학교가 사실은 자율형 공립학교죠. 네. 앞서 소개했던. 그리고 대구의 포산고도 있습니다. 여기도 기숙형 공립학교고. 네. 경북 성주의 성주고도 기숙형 공립.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포산고와 경남 창녕고를 뺀 운정고는 이미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경북 성주의 성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채택한 다음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채택이 확정된 곳 2곳, 아직은 뭐 재선정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2곳은 공교롭게도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네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 동우여고의 한 학생이 어제 대자보를 붙였지 않습니까? 예. 붙이자마자 10분 만에 뗐다고 그러는데 학생을 지각도 없고 신념도 없는 그런 하찮은
훈육의 대상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있죠. 뭐 역사의 주요한 그런 혁명, 그 불씨는 고등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고등학생이 이 역사 교육 제대로 받고 싶다라고 해서 권리를 요구했는데 그거를 탄압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이게 대체 또 혁명 일으키고 그런 거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 고등학생들을 뭘로 보는지 참 화가 납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릿 기사를 보겠습니다.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이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에 따라 받는 차별이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 체제의 분석과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이걸 입수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꽤 됐네요. 2013년 5월에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동시장, 입시, 대학 교육에 대한 조사 자료와 추이를 재분석해서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학벌 사회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상위권 이 학벌은 취업, 임금, 승진과 사회생활, 일자리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위권 중고등학생이 더 많이 사교육을 받고 재수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로 학벌이 꼽혔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입시, 대학 교육을 왜곡하는 근저에 학벌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왜 고 이남종 씨 유서 내용을 숨겼는가? 이런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실렸는데요. 유서가 공개가 됐죠. 유서를 보면은 이남종 씨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의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펼침막들을 난간에 내건 뒤였습니다. 이남종 씨의 죽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뜻한다고 펼침막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남종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진 지 3시간 만인 그제 오전 10시 50분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부채, 어머니의 병환 등 복합적인 동기로 분신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모 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빚독촉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경제적 이유 말고는 분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이모 씨, 이남종 씨의 그 동생의 진술도 보도자료에 실렸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은 그러면서 표지는 타버렸지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유서, 이 부분은 은폐를 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는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경찰의 이런 부채, 어머니의 병환, 이런 개인적 신상을 비관하는 이런 목적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왜 유서에 밝힌 내용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한글 몰라요? 펼침막을 2개를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 예. 그리고 유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봤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 놓고 또 숨겼어요. 이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 아닙니까? 남대문 경찰서 참 유명하죠.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경비과장도 아주 유명하고 말이죠. 아주 스타의 산실이에요. 연정훈 경찰서장.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잡혀갔습니다. 참, 제 말이 맞죠? 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는가? 바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민낯. 작년 12월 역사 4단체의 세미나 중 일부. 에치슨 선언을 이제 50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미군이 철수했다고 썼습니다. 근데 미군 철수는 49년 6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소련군이 철수하니까 미군도 동시에 같이 철수를 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미 철수했는데 그 이후에 선언에 의해서 철수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미국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가를 설명하려고 어거지로 갔다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하고 이기붕은 한 세트입니다. 이거를 따로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럼 이기붕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을 얘기하면서 이 양반들이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이거 참 어떻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진압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65조에 의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돌은 유혈화되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위대의 폭력만 썼어요. 공수부대의 폭력은 없습니다. 이게 본문 자체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그렇습니다.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근데 이건 자기들 얘기 아니에요. 남의 비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시정 정책만 밝히는 걸로 우리는 썼다. 아예 안 쓰면 되죠. 그럼 당선됐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좋은 말만 쓰냐 이거죠. 한식 체계화는 따로 특집으로 뒤에 또 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경제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 우리로서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81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70년대에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1만 달러가 아니고 1000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자로 오자인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근데 오자면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 1, 땡땡땡땡, 10000 이렇게 써야 되는데 1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오류라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오류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갖다 쓰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적어도 비문 정도,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되는 것 정도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문장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정을 하라 그랬으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정받은 페이지만 딱 수정하고 다른 데는 그냥 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단체가 교과서에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한 군데만 수정을 해서. 근데 자기들이 뭘 썼는지도 모르는 거, 필자가 뭘 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라 그러니까 수정하긴 했는데 다른 쪽에 똑같은 용어가 쓰이는 걸 전혀 의식을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은 어떤 순위를 매기셨어요? 네, 역사 왜곡 5조. 역사 왜곡인데 1위 100년 전쟁. 이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죠. 왜곡이죠. 자, 이건 1위에 올려 마땅하다. 100년 전쟁 아시죠?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근데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막 CG도 잘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도 잘 만들고 막 그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다 속을 만큼 그러니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동아일보 종편이 100년 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난하면서 나눴던 토크 중 일부. 이건 있는 그대로 교학사에다 돌려줘도 될 듯. 사기꾼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기꾼이 왠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걸 다 티내면 누가 사기 속습니까? 그렇죠.